자, 뒤에 첫 번째 거예요. 자, 뒤에 1번 같이 볼게요. 자, 봅시다. On one occasion, 어떤 한 가지 경우에 I was trying to explain the concept of buffers to my children. 내가 내 애한테 buffer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거든? 한 번은 버퍼가 뭐예요? 우리 그 어떤 막 뭐 물어보고 대답 못할 때 버퍼링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버퍼링. 정보 처리를 하는데 지체되는 그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가보죠. We were in the car together at the time and I tried to explain the idea using a game.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수사는요, 여기요. 그때 우리가 그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었거든요. 아들내미랑 나랑.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 아이들이구나. 우리 아이들이랑 나랑 차 타고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using a game, 그 게임, 어떤 게임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the idea라고 하는 것은 the concept of buffers, 요걸 말하는 거죠. 그 buffe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 있잖아. 그거를 내 아이들한테 이렇게 게임을 사용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내가 말했지. 이거 중간에 삽입입니다. 자, 네, 이렇게 말한 거야. 자, 상상해봐. 생각해봐. That we had to get to our destination 3 miles away without stopping. 자,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3마일 정도에 떨어져 있는 어떤 목적지에 멈추지 않고 도달해야만 한다잉. We couldn't predict what was going to happen in front of us and around us.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거기 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예측은 불가능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3마일 떨어져 있는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돼 라고 한 거야. 뒤에 We didn't know how long the light would stay on green or if the car in front would suddenly put on its brakes. 동사 지금 3개. 접속사는요, how long. 그리고 if.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여기서 if는 이렇게 네모로 잡아주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거기 이제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 녹색 불이 켜져 있을지, 아니, 얼마나 오랫동안 켜져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켜져 있을지, 혹은 우리 앞에 있는 자동차 있잖아. 그 자동차가 would suddenly put on its brake,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잠깐만, 이건 일종의 뭐다? 이건 일종의 예시처럼 나오는 거죠. 이건 예시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what wa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하니, 몰라 나도 어떤 건지, 이게 전체가 되죠. 이게 전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부분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봐봐. 사실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흐름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 넣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 연결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연결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런 말인 것 같아.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 단어가 있네? 근데 이 단어가 있어. 서로 반대네? 이건 전체와 일부네?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셔야지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고민을 실컷 해놓고 나서 답을 찾을 땐 찍어. 고민 다 해놓고 해석 다 해놓고 정답을 찍어. 그리고 나중에 말이야, 내가 맞출 수 있었다고. 맞추지 그랬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을 골라내는 그 순간에 더 고민하셔야 돼요. 지문 읽는 것보다도. 이해됐죠? 왜냐면 우리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독후감 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을 골라내는 순간에 이런 고민을 하시라고. 알겠죠? 좀 더 가볼게. The only way to keep from crashing was to put extra space between our car
and the car in front of us. 예측이 불가하잖아? 예측이 불가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참 힘든데 어떡하지? The only way to keep from crashing. Okay?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하나. 유일해요. 그게 뭐냐면 to put extra space from between 동그라미 and. 그러니까 우리 차랑 저 앞에 있는 차랑 그 사이에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집어넣는 거죠. 여분의 공간. 왜냐하면 갑자기 확 멈추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멈추지 않으려면 신호가 저기 걸렸을 때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슬슬슬슬 기어가면 되잖아. 신호도 바뀔 때까지 슬슬슬 기어가다가 바뀌어서 조금 가다가 앞에 차가 브레이크 잡을 수 있잖아. 다시 조금 거리를 두면 슬슬슬 기어가면 되잖아. 그죠? 물론 심장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되잖아. 됐죠? 잠깐만. 그럼 여기서의 요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뭡니까? 버퍼. 어디 갔니?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이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뒤에 this space, 이 공간은 acts as a buffer 써있네요. 아예 대놓고. 이게 버퍼로서의 작동을 하는 거지. 이것이 it gives us time to respond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 그것은요, 여기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트라 스페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여분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시간을 줍니다. To respond and adapt to any sudden moves by other cars. 다른 자동차에 의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응답을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적응하는 그럴 만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뭐야? 이 엑스트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까 나왔었던 어떤 거? 임시 방편이죠. 맞아요? 그 임시 방편이 엑스트라 스페이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 permanent action이 있었죠. permanent solution이 있었고요. 그게 immediate solution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시 방편, temporary라는 표현을 썼었죠. temporary solution이 있었고요. permanent solution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거 뭐 갑자기 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 논리가 똑같잖아. 우리가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이 필요한 거잖아. 그럼 여기 아까 말했었던 그 임시 방편, temporary 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버퍼인 거죠. 이해됩니까? 지문이 많다 보니까 여기 다 갖다 붙일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갈게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we can reduce the friction of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and live simply working lives simply by creating a buffer. 이렇게요.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그 마찰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어떤 마찰력이냐면 doing the essential in our work and lives. 우리의 일과 인생에서의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 마찰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뭐 함으로써? Simply by creating a buffer. 그 buffer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필수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있어서의 마찰력. 잠깐만. 그럼 여기서 마찰력 있잖아. friction. 이 friction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crashing이 되는 거죠. 오케이? crashing.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경희고는 사실은 여태까지 지문들이나 그런 여태까지 나왔던 그 기출 문제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낸 적은 없는데 보통 다른 학교들 있잖아. 시험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조금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저쪽 동네에. 그쪽은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냐면 이런 문제를 가끔 내요. 지문이 거기도 워낙에 많거든요. 오케이? 저쪽 지역도 많다 보니까 이 지문을 가지고 이 지문을 이렇게 합치는 거야. 합쳐놓고 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얘를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방금 내가 장난처럼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버퍼라고 하는 것이 뭐야? 아까 그 우리 애가 나 지금 애 봐줄 사람 필요해. 그러니까 한두 주 정도만 내 가족이나 부모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temporary solution이었잖아요. 그게 버퍼죠. 맞습니까? 뭐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폭넓게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매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독해라는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독해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해석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간을 읽는 거죠. 이 문장이, 이 글이, 이 문단이, 이 단어가 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랑 동의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좀 더 갈게요. The body. 우리의 몸뚱아리는요, tend to accumulate problems. 우리의 몸뚱아리는요, 문제를 축적해요. 문제를 축적해요. 이 축적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축적한다는 게 여기 accumulate problems. 너 혹시 이 단어 알아요? 그 이과들이 많으니까. threshold. threshold가 뭐야? 이게 역치란 뜻이거든요. 역치가 뭐예요? 역치. 한계?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잖아요. 오케이? 1부터 9까지는 반응하지 않죠. 10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11부터 19까지는 반응이 없다가 20에서 반응하죠. 그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 값, 그게 역치 값이죠. 그 역치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사실 이 threshold가 역치라는 뜻도 있고요, 문지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문지방.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저 방인 거야. 넘어가기 전까지는 바뀐 거야. 이해되시죠? 딱 똑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치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어떠한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쭉 쌓여요. 근데 나오지 않아요. 잘 안 드러나. 아, 좀 피곤하네. 이 정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혈관 뻑 터져 죽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PC방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이 한참 막 인기 끌었을 때 며칠 동안 앉아가지고 그 PC방 가면 그 PC방 페인들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거잖아. 손가락만 움직이는. 한쪽에 컵라면 쌓여있고요, 담배꽁초 쌓여있고요. 요즘은 다 금연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기 넣어가지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계속 손가락만 움직이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계속 손가락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담배를 계속 피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서 뇌출혈로 죽었죠. 혈관 터져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케이? 근데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몸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추적시킨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막 쌓여 있다가 터져서 죽는 거죠. 오케이? 역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축적된다는 거예요. 축적. 됐습니까? 좀 더 가볼게요. 아이고, 뒤에 더 있었네요. Often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근데 그 시작은 되게 작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minor한 거예요. 근데 minor하고요, seemingly minor, small, 되게 작고요, 딱 보기에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imbalance요. 문제가 아니라, problem이 아니라, symptom이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symptom도 아니고, problem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imbalance요. 조금 그러네, 이 정도요. 조금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어디라고요? minor imbalance.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minor imbalance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좀 더 가볼게. This problem. 이 문제는요, causes another subtle imbalance. 아직까지 imbalance야. 오케이? 이러한 문제는요, imbalance가 또 다른 subtle. 단어만 조금 바꿨어. subtle. 아주 미묘한 imbalance를 만들어냅니다. 뒤에, comma which triggers another and then several more. 동사 두 개니까 접속해. 근데 그러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triggers, another, 또 다른 거. 아직까지 한 개였어. another, 그러다가 잠깐만 several. 오케이? 그 imbalance의 숫자가 늘었어요. 오케이? imbalance가 several more. 옛날엔 무릎만 좀 아팠는데, 무릎이 좀 불편하네? 허리도 조금 어깨도 조금 불편하고, 두통도 살짝 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In the end, 결국엔 말이야, you get a symptom. 증상이 나타나요. 그 imbalance가 뭐가 됐다고요? imbalance가 symptom으로 발전했어요. 증상이 됐어요. 드디어. 증상. It's like lining up a series of dominoes. 도미노가 쌓여있는 거랑 똑같아요. 잠깐만, 그 도미노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도미노가 쌓여있다.
이게 뭐예요? accumulate란 뜻이에요. 축적돼 있다. 도미노 하나 뚝! 자! 도미노야. 미친놈이죠. 오케이? 최소한 몇 개는 쌓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쭉 쌓아놓고 나 도미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죠? All you need to is knock down the first one and many others will fall too.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접속사가 2개 필요한데 딱히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정도밖에 없네요. 그죠? 어떡하죠? 아, all 대명사, 명사, 동사죠. 여기에 대시 있어요. You need to do. 네가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잠깐 우리 이거 문법 기억납니까? all이란 단어 있었잖아. 여기다 쓸게요. all이란 단어는 얘가 사람을 나타낼 때랑 무를 나타낼 때랑 다르죠. 얘가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가 되는 거고요. 무를 나타내면 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이 필요한 거, 당신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그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is라는 형태를 쓰는 거라고요. 근데 잠깐만 이 문장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is 동사야. knock down 동사잖아요. 동사 뒤에 동사를 또 씁니까? 이건 또 굉장히 이상하죠. 오케이? 근데 눈치채셔야 돼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얘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얘가 진짜 동사였었잖아. knock이 아니라 knocks가 됐어야 돼요. 맞습니까? 앞에 주어가 전부 다 is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 뭡니까? 자, 요 문법 하나. 요거 가끔 나와요. 실제로 가끔 나오는 거거든요.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냐면 좀 복잡한데 비동사 있잖아요. 비동사.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무슨 동사? 비동사는 대표적으로 불완전 동사예요. 불완전 동사라서 뒤에는 뭘 써야 됩니까? 보어를 써야 되거든. 근데 그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니? 명사가 되기도 하고요.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to 있잖아? 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오케이? 둘 다 돼. 그런데 이 to 부정사가 비동사 뒤에서 명사로 사용되면 이때 to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는 생략하지 않고요.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됐을 때만 생략을 해요. 그럼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너희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근데 그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아냐면 이 뒤에 나온 to 부정사가 이 to 부정사가 비동사를 사이에 두고 이 주어 이 앞에 있는 주어랑 서로 같으면 명사예요. 주어랑 똑같으면 명사가 되고요. 주어랑 똑같지 않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장 다시 볼게요. 당신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당신의 행동이죠. 당신의 행동은 뭐가 돼야 돼? 톡 이거죠. 첫 번째 거 톡 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톡 건드리면 뒤에 쭈르르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첫 번째 거 어떻게 한다고요? knockdown이죠. smash가 아니라 knockdown이에요. 톡 건드리면 되죠. 잠깐만. 살짝 건드리시래요. 살짝 건드립니다. 첫 번째 거를요. 살짝. 어떤 거 하라는 거요? 아주 작은 마이너 임밸런스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줄줄 many others 다른 애들은 줄줄줄줄 해서 어떻게 된다고? fall 자빠진다고요. 떨어진다고요. fall 이렇게. 이 fall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symptom이 된다는 거죠. 그게 증상이 된다는 거죠. 왜요? 축적돼 있었으니까. 됐습니까?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야, 마지막 거 잡아뜨리는 게 뭔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증상이 나타난 거. 뭐 때문인 것 같습니까? 오늘 내가 과로해서일까요? 오늘 잠깐 내가 무리해서일까요? 오늘 잠깐 내가 뭐 잘못 먹어서 내가 아픈 거예요? 아니야. 잘 봐. Obviously, 아주 명백하게 It wasn't the one before it.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the last one 이거 말하는 거죠. 그 마지막 거 앞에 있는 거 last one. 요 마지막 거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거 있잖아. before it.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It wasn't. 그거 아니다잉. 또는 the one before that.
또 그 앞에 있는 거 그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잠깐만 그게 아니라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not A but B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혹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the first one 가장 첫 번째 거예요. 그 마이너 했고 seemingly small 반대인가요? small, seemingly minor 오케이? 했던 그 첫 번째 거 있잖아요. 그거야 그거. 그것 때문에 모두 다 자빠진 거라고요. 뒤에 우리의 몸뚱아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오케이? 축적된다고요. The initial problem is often unnoticed. 첫 번째 문제 있잖아.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unnoticed, 눈치채어지지 못합니다. 왜요? 작거든요. 왜요? 마이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럼 여기서의 잘 봐봐. 여기서 unnoticed 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요 unnoticed 라고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여기 small, seemingly, minor 요 부분이 이렇게 오는 거죠. 첫 번째 건 몰라. 모르죠. It i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news for that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이렇게요. 동사 지금 3개. 동사가 3개니까 접속사가 2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 until 이렇게 나오죠. until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죠. t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그래도 한번 이야기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잠깐 보세요. 간단하게 말할게. 여기에 주어, not 동사 이렇게 있었던 거야. 오케이? 주어는 동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주어는 동사하지 않았어요. until 이렇게 하지. 됐어요? 오케이? 이 문장은 이거예요.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는 얘는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라고요.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거야. 그런데 필자가 글을 이렇게 쓰다가 문득 그때까지 아니야 이 말하고 싶다고요. 그때까지가 아니었어 이 말하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아니었다 이 말하고 싶다고요. 이걸 좀 세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강조라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니었다고. 이거 아니었어 그때까지는 이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 2개를 합쳐다가 강조를 하는 거죠. 영어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앞으로 툭 던지시면 돼요. 툭 던지었는데 강조하는 방법 뭡니까? It is that 이라는 구문으로 강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이 It was not until that 이게 된 거죠. 됐어요? 요 구조는 딱 요겁니다. not until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거야. 너 중학교 때 배웠잖아. 강조 구문 만드는 거 배웠잖아. it is that 사이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it was that. 여긴 is고 시제만 맞춰준 거잖아. was라고. 별 문제 아니고. 됐죠? 그래서 it was not until that 이란 구문이 만들어진 거야. 맞니? 괜찮니? 그런데 하나만 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not until을 앞으로 빼라. 근데 it is that 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접속사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받아준 거죠. 오케이, 잘했어. 그러니까 뒤에는 뭐가 됩니까? 주어, 동사. 정상 어순 와야죠. 왜? 접속사 뒤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순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야야야, 강조하려고 썼는데 그 앞에다가 not until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썼어. 근데 내가 이렇게 it is that을 쓰지 않았어. 아니 그러면 젠장 not이라는 단어가 앞에 튀어나왔잖아 지금. 이상하잖아. 왜 부정어가 맨 앞에 있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해준다? 도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편한 대로 쓰세요.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됐죠? 요 정도 문장 쓰실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 문장은 집에 가서 한번 쭉 써보면 되게 쉬워. 안 어려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not until을 강조하고 싶었다. 앞으로 빼서 it is that을 쓸 거냐, 안 쓰고 도치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 아시겠죠? 얘는 그냥 안전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어순이 that more obvious clue and symptoms appear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해석해 볼게. 어떤 이후의 도미노들이 자빠질 때까지는 다른 명백한 단서나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럼 not until을 빼면 어떻게 돼요? 말로만 할게.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한 다음에 도치 do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됐어요? 도치가 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쓰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not until을 되게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짓이고요. 딱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In the end, 결국에 말이야. 결국에 you get a headache, fatigue, or depression. 당신 머리도 좀 아프고요. 좀 피로해요. 뻐근하고 피로해요. 그리고 depression, 좀 우울해요.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아예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근데 있잖아, 심지어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병에 걸리기도 해요. 오케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됐죠? 잠깐만. 그 심텀이 결국 심텀이 쭉 와서 뭐가 된 거야? 디지즈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 디지즈가 사실 디지즈보다 더 나가죠. 디지즈에서 어떻게 됩니까? 뒤져요. 이거. 이 뒤지는 게 뭡니까? 파이널 도미노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시적인데? 자, 가보죠.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그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그 최후 마지막에 너 죽기 전에 병원 가서 딱 가보니까 배 열어보니까 암세포 덩어리 이거잖아. 암 말기. 그럼 그 암 말기 치료가 됩니까? 나 치료 받을래요. 됩니까? 뒤에 The cause of problem, 그 프로블럼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isn't addressed.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리 없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다 죽잖아요. 오케이? 다 죽는다고요. The first domino is the cause. 첫 번째가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the primary problem.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첫 번째가 원인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잠깐만. 그럼 이거 피해자의 주장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잡아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이건 피해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한 적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피해자의 목소리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라고 말하진 않아. 허나 이런 정도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죠. 이거 small, seemingly minor first. 첫 번째 것이 이 꼴 뭐다? 얘가 cause primary다. 오케이? 딱 요 정도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 과정에서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 단어가 떠올라야죠. 어떤 거? accumulate. 축적되니까. 됐습니까? 그 축적이 동의어가 뭡니까? 축적의 동의어가 도미노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자, for almost all things in life. 우리 삶에서 사실은 거의 모든 것이죠.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there can be too much of a good thing. 이게 to라는 단어 있잖아. 이거 알아요? to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to라는 단어가 원래 너무란 뜻이야. 너무가 긍정적인 어휘야? 부정적인 어휘야? 원래 너무는 부정적인 어휘야. 그래서 한국어에서도 너무는 긍정적인 말과 쓸 수 없었어. 예전에는. 옛날에 너희 옛날 방송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맛있어요 라고 하면 자막에는 정말 맛있어요 라고 써 있었어. 옛날에는. 국어사전한테 가서 여쭤봐. 너무는 부정적인 어휘여서 쓸 수 없었는데 이게 뭐랑 같이 바뀌었냐면 짜장면, 자장면하고 같이 바뀌었어. 짜장면, 자장면을 같이 쓸 수 있잖아. 전 국민이 짜장면이라고 외칠 때 아나운서들만 자장면이라고 외쳤잖아. 지금은 둘 다 된다고 바뀌었죠. 그거 바뀔 때 같이 바뀌었어. 너무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어휘랑 쓸 수 있어. 지금은.
그래서 방송에서도 너무 맛있어요 라는 표현을 써. 근데 기본적으로 to라는 단어는 너무 원래는 부정적인 의미인 거야. 그럼 여기 잘 봐봐. There can be too much. 과하다. 과하다. 뭐가? A good thing. 좋은 것이 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의 과잉. 오케이? 첫 문장에서 사실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이 표현이 중요한 거야. 여기. Too much of a good thing. 이렇게요. 좋은 것이 과하다. 오케이? 좋은 것이 과하다. 머릿속에 이거 잡으시면 돼요. 좋은 것이 과하다. Even the best thing in life are not so great in excess. 표현이 참 재밌죠? 심지어 the best thing in life, 우리 삶에서의 최고의 것, 내 삶에서 최고의 것도 are not so great.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과하면. in excess. 이렇게요. 과하면 좋지 않다. 됐죠? 그럼 여기서 in excess라고 하는 이 excess라고 하는 표현이 too much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better, good thing 이라고 하는 것이 best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정훈아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이렇게 멍 때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봐. 뒤에 보니까 this concept has been discussed at least as far back as Aristotle. 여기 보니까 최소한 이 개념 있잖아. 여기 this concept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있잖아. 앞에 나와 있는 거. 이 this concept은 앞문장 과하면 좋지 않다. 이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as 여기 계속 나오네요. as far back as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만큼이나 그렇게도 뒤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과하면 좋지 않다. 언제부터 시작된 얘기야? 아주 옛날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오케이? 뒤에. He argued that 여기서 he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 잘라서 글의 순서를 정해봐 라고 썼을 때 이 he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해됐죠? argued that being virtuous means finding a balance.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있어요. 그는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being virtuous, 미덕이라고 하는 것,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찾아내는 것이다? 밸런스,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밸런스라는 단어, finding a balanc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finding a balance라고 하는 것과 반대말이 뭐야? 그 반대가 과잉이야. 이렇게 서로 반대말이 된다는 거죠. 과하다. 그러니까 과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균형을 맞춰야 돼. 밸런스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뒤에 가보니까 for example 별표 칠게요. 예를 들어서 people should be brave. 사람들은 용감해야 돼요. 용감해야 됩니다. But 그러나 if someone is too brave, they become reckless.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but 이렇게 나오고요. if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용기를 가져야죠. 당연히 용감해야 돼. 근데 과하게 용감하잖아? 무모한 거죠. 부주의한 거고요. 오케이? 만용이 되는 거죠. People should be trusting. 사람들이 신뢰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서로 믿을 수 있어야지. 그런데 그러나 if someone is too trusting, they are considered gullible. 바보 이거죠. 바보. 속이기 쉬운 녀석. 이렇게. 동사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가 접속사는요. 똑같은 구조예요. but 나오고요. if 나오죠. 사람들이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나치게 신뢰를 하잖아? 그러면 are considered 간주되어집니다. gullible. 바보 멍청이라고요. 속아 넘어가기 쉬운 녀석인 거죠. 바보로 취급당합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 여기까지만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이게 뭐냐면 과잉은 not good 이거죠. 과하면 좋지 않아요. 과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과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뭘 찾아야 된다? 우리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서의 예시. 여기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brave 더하기 과잉. brave 더하기 과잉이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reckless. 부주의함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시가 있어요. 우린 또 뭐 해야 돼? trusting 플러스 과잉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gullible.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볼게요.
For each of these traits. 잠깐만. For each of these traits. 일단 these trait에 미쳐줍시다. these trait.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뒤에 보니까 it is best to avoid both deficiency and excess. deficiency 무슨 뜻입니까? 결핍. 얘는 결핍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결핍 0. excess 무슨 뜻입니까? 과잉. 과잉 120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중간 어디쯤. 오케이? 중간 어디쯤.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요. 너무 과해도 안 되죠. 오케이? 중간 어디쯤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결핍과 과잉을 피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잠깐만. 여기서 결핍과 과잉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중간을 찾으라는 거죠. 중간이 뭐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봐봐. 너희가 이런 걸 눈치채야 되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결국에 virtuous. 좋은 것은 이거다. It is best. 잠깐만. best. 별표 치세요. It is best. It is best. best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다는 거잖아. 제일 좋다라는 말은 fact예요? opinion이에요? 이건 opinion이죠. 필자의 주장과 필자의 생각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결핍과 과잉 그 중간 어디쯤을 찾으세요. 이걸 피하세요. 양쪽 극단을 피하세요. 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The best way is 최고의 방법은 is 미안해 잠깐만 하나 빼먹었다. sorry. 여기서 these trait 이 these trait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오케이? 어떤 거 brave하다라는 것과 trusting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준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글의 순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여기서 이렇게 어디 갔니? 이렇게 잘라버렸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글의 위치나 순서 같은 것들이요. 이해되시죠? 가볼게요. 이러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는 양쪽 극단을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To live at the sweet spot. 그 가장 달콤한 부분을 찾으라는 거죠. 그 가장 달콤한 부분이 어디야? 바로 밸런스. 균형. 중도. 중간을 찾으라는 거죠. 그 중간을. 그 중간 어디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That maximizes well-being. 우리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그 중간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Aristotle's suggestion.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만. 자꾸 아리스토텔레스 데리고 오는데 내가 말하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자잖아. 그 사람이 말하면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다음 그 사람의 제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이죠. 이런 거 뭐라 그래? 인용이라고 하죠. 인용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 그 사람의 주장과 내 주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Aristotle's suggestion is that virtue is the midpoint. 보이시죠? midpoint. 중간 지점. 뭐? 균형. 중간 지점. 근데 그 where 그곳에서 someone is neither too generous nor too stingy. 너무 관대하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stingy. 인색하지도 않고요. Neither too afraid nor recklessly brave. 다시 한번 나왔죠? Neither nor. 너무 겁쟁이도 아니고요. 지나치게 recklessly brave. 지나치게 과할 정도로, 부주의할 정도로 용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필자의 주장은 굉장히 극명하죠. 중간 지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봐. 필자의 주장이 나와 있는 단어들이 정확하게 나오죠. 어떤 거? 밸런스, 균형, 밸런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나왔어요? avoid, 극단. 오케이? 이 극단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deficiency and excess 이렇게 나온 거지만, 오케이? 극단을 피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가 나왔어? midpoint. 중간 지점.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간단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요 개념이 요 뒤에 나오는 거 이 크라우드 펀딩 있잖아요. 요 크라우드 펀딩이 너희가 읽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먼저. 크라우드 펀딩이 뭐예요? 돈 모으는 거. 돈 모으는 거. 어떤 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크라우드가 뭐야? 원래 크라우드란 단어가 뭡니까? 군중. 펀드가 뭐예요? 자금. 펀드라는 단어가 자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자금을 출자하다, 자금을 모으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군중이 자금을 출자한다는 뜻이죠. 군중이. 그러니까 어떤 누구 하나가 겁나 부자가 빌 게이츠가 100억 이게 아니라 티끌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만큼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이? 왜요? 되게 비슷하긴 한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돈이 없어서 아주 좋은 기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만들고 싶은데 돈이 겁나 많으면 그냥 만들면 돼요. 손해를 보든지 말든. 손해보든 뭐 돈 겁나 많은데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내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올려놓으면 사람들 그걸 보고 괜찮네. 난 저게 나오면 살 거야 라고 돈을 출자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없는데 기술이 뛰어난 상태에서 자금을 투자받는 개념. 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개미혁명 이렇게 말했는데 개미 반란 이렇게 말했는데 작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것을 이루어낼 때 말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큰 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죠?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을 이루어낸다고요. 오케이? 이게 뭐랑 똑같아요? 비슷해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뭘 이루어냅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거죠. 저 일본 애들 잠깐 왔을 때 지켜냈죠. 그보다 옛날에 몽골 애들 왔을 때 지켜냈잖아요. 우리 항상 지켜냈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사 정권, 독재 정권이 있을 때도 이 나라를 지켜냈죠. 누가요?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케이? 그 촛불 들고 지켜낸 거죠. 그게 민주화예요. 오케이? democracy라는 것이 있죠. 뒤에 democratization 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민주화라는 거죠.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데모가 뭐냐면 데모라고 하는 것이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데모가 군중이에요. 오케이? 데모가. 그러니까 democratization이라고 하면 군중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죠. 민주화. 지금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크라우드, 데모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오케이? 가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a new and more collaborative way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 자, 여기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secure funding, 안정적 자금 출자를 하기 위한 굉장히 새롭고 보다 협력적인 방법입니다. 협력적이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협력적, collaborative라는 단어가 crowd라는 단어랑 이렇게 상응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I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requesting donations for a worthy cause anywhere in the world and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동사 지금 요거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것은요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크라우드 펀딩을 말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얘를 말하는 거야.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요 in different ways,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식 자체는 여러 가지입니다. 보니까 such as 예를 들어서 requesting donation, 기부를 받는 거죠. 그냥 기부를 받는 방식이 있어요. For a worthy cause anywhere in the world.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건 worthy cause, 굉장히 값어치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그냥 기부받는 거죠. 우리 식당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잔돈 남은 거 식빵 모양에 집어넣죠. 그거 어디로 갑니까? 에티오피아의 아이들한테. 오케이? 밥을 굶는 그 아이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게 기부하는 거잖아. 그냥 아예 기부를 해버리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and 그리고 generating.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어디 갔니? requesting 동그라미 1번, generating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generating funding, 어떤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기 and 이렇게요. 그리고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잠깐만, 그 프로젝트에 becoming partners, 파트너가 되는 컨트리뷰터와 함께.
됐습니까? 잠깐만. 잘 봐. 보이세요? with. 뭐 하라 그랬어요? with가 나오면. 혹시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죠. 봐봐.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잘 보세요. 여기다 쓸게. with라는 단어가 나오면 with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일단 고민해 보시라고 그랬죠. 어떤 고민을 하냐. with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케이? 명사 가지고. 끝. 됐죠? 그런데 with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명사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분사가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한다?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왜요? with라는 전치사 뒤니까 주어 동사 있다 없다? 없다.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잠깐만. 시험 문제에서 야 이거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세요. 이딴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뭘 물어볼 거냐? 결국 여기죠. 결국은 여기에 물어보는 거잖아. 됐죠? 이걸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분사 문제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분사는 무조건 명사하고의 관계를 따져라. 지금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becoming. 잠깐만. become은 자동사입니다. become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능동밖에 안 돼요. 어쨌거나. 그러면 우린 이렇게 하면 됩니다. with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가로 묶어주시고 이거보다 분사구문이다. 그럼 그 파트너, 그 기여자들, 기부한 사람들, 기부가 아니라 자금을 출자한 사람들이죠. 그 기부자들, 그 기여한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의 친구가 되는 채로, 친구가 되면서, 파트너가 되면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 여기서 끊을게요. 자,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라우드 펀딩.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의 방식이 두 가지야.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donate. donating. 이렇게요. 오케이? 근데 이 기부의 목적이 뭡니까? 이 기부의 목적이 되는 것은 선의. 괜찮을까요? 선의. 어떤 말인지 이해되세요? 선의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 worthy cause. 값어치 있는 일. 이렇게 값진 일. 예를 들어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뭔가 음식을 줄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냥 말 그대로 돕는 거야. 그냥 돕기. 오케이? 두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generating funding이죠. 이게 말 그대로 자금을 출자하는 거죠. 근데 자금 출자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금 출자하는 방식. 이것에 중요한 건 뭐예요? 파트너죠. 파트너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 물건 실제로 내면 내가 살게. 오케이? 나도 거의 기여하는 거라고요. 나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같이 물건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돈 조금 낼게. 물건 만들어. 내가 그 실제로 구매할게. 이런 거죠. 실제로 그렇게 물건이 나오면 그 자금을 출자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죠.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In essence, 본질적으로 crowd funding이라고 하는 것은 it's a fusion of social networking and venture capitalism. 자, 본질적인 측면에서 crowd funding 이건 crowd funding의 종류고요. crowd funding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결합된 거예요. 어떤 거? social networking. 소셜 네트워킹 플러스 벤처 캐피탈리즘.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요, 자본주의. 오케이?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과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것과 벤처 캐피탈리즘, 오케이? 벤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벤처가 뭐예요? 탐험하는 거죠. 탐험이라고요. 탐구하는 거라고요. 탐험이야. 이거 뭐야? 자금을 탐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가서 호랑이한테 물려서 뒤질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내는 거죠. 왜? 했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그렇게. 오케이? 모험을 거는 거라고요. 이걸 걸어놓는 돈과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소셜 네트워킹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은 없어. 돈 좀 출자해 줄래? 어디다가? 벽에다가 벽 뽑으십니까? 아니죠. 인터넷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온라인상에다 올려놓는 거죠. 사람들 그걸 보고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킹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됐죠?
좀 더. In just the same way as social networks have rewritten the conventional rule about how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crowdfunding in all its variation has the potential to rewrite the rule on how business and other projects get funded in the future. 잘 보세요. 이 문장 잠깐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고 해석을 먼저 해보세요. 내가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해석해 보세요. 먼저 해석을 해보실 수 있어야 돼요. 됐어? 해석이 막 매끄럽게 되진 않죠. 근데 어떤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먼저 말할게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글이 머릿속에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되냐면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제까지 태동한 이후로 정말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면서의 변곡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농사. 굉장히 큰 변화였죠. 또 하나가 뭔가요? 활자. 활자의 발견.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활자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식의 확산이 시작됐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의 버금가게 중요한 게 인터넷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의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맞습니까?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고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구글링을 하세요. 검색해. 다 나와. 물론 초딩들이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찾아보면 다 나온단 말이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다 나와. 모든 지식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소통 방식을 뭐 했어요? 바꿔놓은 거죠. 잠깐만 다시.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소통 방식을 바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라우드 펀딩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통적인 자금 출자 방식을 바꾼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 창업주가 부자야. 창업주가 겁나 부자야. 만수르급이야. 막 뭐든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냥 평등하게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저기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이 있어. 좀 도와줄래? 십시일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이게 내용입니다. 오케이? 보세요. In just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얘가 접속사 역할하는 거예요. as, the same as잖아. 접속사 역할하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요. 뭐랑 똑같이? 소셜 네트워킹.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have rewritten 다시 쓴 거야. 바꿨다라는 거죠. 뭘? The conventional rule. 전통적인 규칙. How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할 거니? 어떻게 대화를 나눌 거니?의 방식을 바꾸어 놓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crowdfunding이라고 하는 것은 in all its variation. 그 사실 방식 자체 여러 가지잖아. variation이니까. 그 변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형태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has the potential. 이런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To rewrite the rules. 이 규칙을, 그 문법을 바꾸어 쓸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 How business and other project. 사업과 다른 프로젝트들이 미래에 어떻게 자금을 받아낼 것이냐. Get funded. 어떻게 자금을 받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법을 바꾸어 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변화라는 거죠. 오케이? 말 되게 복잡하게 썼는데 대단한 거다 이 말이야. 참 큰 변화야.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갈게요. Crowdfunding can be viewed.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As the democratization of business financing. 사업 자금 출자의 민주화. 오케이? 데모. 크라우드. 이걸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뒤에. Instead of restricting capital sourcing and allocation to a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Crowdfunding empowers everyone connected to the internet to access both the collective wisdom and the pocket money of the everyone else who connect to the internet. 이렇게. 오케이? 동사 두 개입니다. 접속사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여기 후. 이렇게. 됐죠? 해석을 좀 해볼게요. 마지막 문장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잘 봐. Instead of restricting, 규제를 가하는 것 대신에 어디에 규제를 가하니? Capital sourcing, 자금 출자. source라는 것이 원천이 되는 거잖아. 자금 출자. 와 allocation to the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무슨 말이냐? 여기 샘송 대기업이 있습니다. 오케이? 대기업이 있어요. 사업을 했어요. 올해 10조를 벌었대요. 10조. 우와, 돈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죠. 10조. 어마어마하죠.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그죠? 그분이 제일 많이 먹죠. 나랑 이름은 참 비슷한데, 그죠? 나는 거지고 걔는 아무튼 이렇다고요. 누가 돈 제일 많이 먹어요? 윗사람. 윗사람들. 오케이? Small, fixed minor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마이너리티라고 나오니까 되게 작은 것 같지만 그냥 소수의 그 윗부분들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생각해봐. 한국은행장 연봉 얼마입니까? 그 국민은행장 연봉 얼마입니까? 60억이에요. 되게 많이 받아요. 오케이? 그 사원들은요? 장난하나? 이런 거죠. 오케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단 말이야.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은 막 돈을 모아서 몰아주죠. 사장한테. 이런 거죠. 얘네들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보너스 조금 주면 기뻐하는 것들이잖아요. 오케이? 나 포함해서 이렇게. 오케이? 맞습니까?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전통 방식 말고 크라우드 펀딩. 이 크라우드 펀딩은요. empowers 힘을 부여합니다.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누구한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크라우드거든요. 오케이? 이게 군중들이거든.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요. 맞습니까? 여기서 everyone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democratization 이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connected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to access both the collective wisdom, 뭐 하기 위해서? both, 동그라미 치세요. and,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access the collective wisdom, 집단 지성이죠. 집단 지성과 and pocket money of everyone else, 다른 모든 사람의 포켓머니에 접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사람들이 who connect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됐습니까? 오케이? 뒷부분 뭐 설명 나온 거고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전문 지식이잖아요. 옛날에 한번 너희 선배들 지문 중에 그거 나왔었거든요. 그 가상화폐랑 관련해서 그 있잖아 체인 블록체인 지문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 그게 실제로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거든요. 모의고사 지문에 41번, 42번에 나왔었어요. 장문이야. 게다가 장문인데 블록체인이야. 돌아버리죠. 너희 시험 범위에 있어요. 오케이? 2학기 시험 범위에. 오케이?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그거 나와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 근데 그나마 크라우드 펀딩은 감이 조금 오시죠. 오케이? 감이 조금 오기 때문에 그나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독을 하시고 한글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용이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한글 해석본 쭉 읽으면서 내가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오케이? We all know. 우린 모두 알고 있어요. That tempers are one of the first things lost in many arguments.
그 수많은 논쟁 속에서 가장 먼저 상실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걸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친구랑 말씀해 상규랑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상규야, 너 뭐 먹을 거야? 짜장면? 돈까스 먹자. 짜장면? 돈까스? 짜장면? 아 진짜 짜증나게. 이씨. 먹어. 이거잖아요. 오케이? 논쟁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니까? 아, 샹 안 해. 이거잖아. 오케이? 화. 여기 템퍼라고 하는 것이 화. 이성 이런 거죠. 우리 짜증나면 이성의 끈을 놓잖아요. 그죠? 너 혼자 처먹어. 이거 하는 거잖아. 그죠? 사실 우리가 논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게 화예요. 오케이? 정신이죠, 정신. 오케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 한번 갈게요. 자, it's easy. It i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But how do we do it?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3개죠. 접속사는 사실은 여기 say 뒤에 대시 있는 겁니다. One should keep cool. 야. 수승화강이라고. 머리는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거 아니야. 오케이?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왜 흥분을 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욕하죠. 이런 거잖아. 야, 흥분하지 마. 진정하라고, 진짜. 이거잖아. 그죠? 우리는 쉽게 화를 내죠. 논쟁 속에서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합니까? 어려워. 말은 더럽게 쉬워요. 근데 그렇게, how do we do it?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거.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거야? 뒤에, the point to remember.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is.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is that. 이런 겁니다. Sometimes in argument,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동사 지금 2개. 근데 당신이 이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sometime in argument. 그 말싸움 같은 거 하다가 말싸움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다가 the other person, 그러니까 당신이 있으면 그 상대방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은 논쟁을 하던 그 놈 있잖아. 그 놈이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 너 일부러 빡치게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 상규랑 이렇게 있다가 나는 돈가스를 먹을 거야. 자꾸 짜장 먹는데 중국집 가자.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막 짜증을 내다가 짜증을 유발하는 거죠. 너 근데 너 계속 중국집, 너 진짜 중국인이야? 뭐야 너? 너 생긴 것도 중국인처럼 생겼어. 너 못생겼는데? 엉망이야. 그럼 얘가 뭐합니까? 샹 안 먹어. 그래, 나는 돈가스 먹으러 가야지. 이거 아니야. 오케이? 말싸움 하다가 이거 네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막 말싸움 이런 거죠. 여기 돈가스 조각 하나 남았어요. 한 조각 남았는데 누가 먹을 거야? 너 살쪘어. 돼지야. 꿀꿀이. 너 먹으면 돈 돼지대. 뭐라고 합니까? 샹 안 먹어. 내가 먹어야지. 이거 아니야. 맞습니까? 화나게 해야지. 열받게 해야지. 열받아서 야씨 이거잖아. 이해됩니까? 뒤에 They may be saying. 그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할 겁니다. Things that are intentionally designed. 의도적인 거야. 의도적으로 고안된 말을 하죠. To annoy you. 오케이? 당신을 짜증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말을 합니다. 상규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상규야, 너 못생겼어. 공감하는군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오케이? 뒤에 They know that. 그들은 알고 있어요. If they get you to lose your cool, you wi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동사 지금 4개. 접사가 3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that. if부터 어디까지? 여기 full까지. 그리고 이렇게 that. 그들은 알고 있어요. 네 상대방에 있는 애 있잖아. 그 상대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 녀석 있잖아. 걔는 알고 있다. 만약에 그들이 get you to lose your cool. 잠깐만. lose your cool. lose your cool. temper. 오케이? lost temper. lost temper. 오케이? 당신이 확 이성을 잃잖아. 그럼 너는 분명히 sound foolish. 아주 멍청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거. 안 먹어! 라고 외칠 거라는 거.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어요. You will simply get angry. 너 진짜 열받아가지고 and then it will be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argument. 당신 그렇게 화가 나서 그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못 이겨, 네가. So, 그러니까 별표 치세요. 왜요? Don't fall. 명령문이에요. 하지마. 조심해. 하지마. Don't fall for it.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서 그 대사 나왔었잖아요.
그냥 미끼를 던진 것 뿐이고 그냥 걔가 문 거다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자, 돼지야 물어봐 화내봐 이거라고요. 오케이? 진심이야. 이 보니까 a remark may be made cause you anger, but 그러나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that focuses on is issue raised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동사 지금 3개입니다. 3개니까 접속사는 몇 개? 2개가 필요하죠. but 그러나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접속사는 더 필요한데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문장을 먼저 볼게요. A remark, 그 말, 어떤 말? May be made to cause you anger. 그 말이 당신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responding with a cool answer, 그냥 쿨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견 돼지야, 상견 말하는 거죠. 너도 이런 거죠. 웃으면서 너도 마찬가지, 우리 같이 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쿨하게. 오케이? That focuses on issue raised. 그 제기되어진 그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과연 이 돈가스를 누가 먹을 것이냐에만 집중하면 돼요. 누가 돼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돈가스 조각을 누가 먹을 거면 중요해요. 그 제기되어진 raised, 제기되어진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 쿨한, 아주 침착함을 가지고 responding, 반응하는 것은, 이게 동명사입니다. 얘가 주어예요. 동명사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is likely to be most effective,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잖아. 내가 상규한테 막 얘기하는 게 역류를 일으키고 싶은 거잖아요. 오케이? 역류를 막 일으키고 싶은, 속을 뒤집어 놓고 싶은 거야. 그때 제일 좋은 반응은 뭐예요? 역류에 역류로 반응하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류를 일으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순류로 반응하는 거죠. 맞아. 근데 이건 누가 먹을 거야? 내가 먹어도 돼? 이거죠. 내가 돼지니까 더 돼지가 되어볼게. 최선을 다해보지 뭐. 먹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오케이? 뒤에. Indeed, 실제로 말이야.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you didn't rise to the bait. bait가 뭡니까? 곡성이죠. 미끼를 던질 것 뿐이고, 그죠? 미끼. 오케이? 미끼를 향해서 벌떡 일어서지 마. 미끼 물지 마. 그죠? 미끼를 물지 마. 오케이? 접속사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미끼를 향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attentive listener라면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명확하죠? 오케이? 화내지 마. 그 역류라고 하는 것에 순류로 반응하세요.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주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저 rise to the bait라는 의미를 알라 그랬으니까 글 전체의 주제, 필자의 주장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다음 갈게요. 요거 이게 아마 작년, 그죠? 재작년이군요. 이거 모의고사에서 요거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이게 19년이니까 현재 고3 아이들 이 모의고사 봤을 때 나왔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틀렸었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표현 자체가 되게 어색한 거야. There is no there there. There is no there there. 아이들은 생각했죠. 오탄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I believe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is already very different. 동사 2개입니다. 잠깐만, 근데 주어 동사 나오고요. 다시 한번 주어 동사니까 여기에 대시는 거죠. 난 알고 있습니다. 난 뭘 알고 있냐면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이 새로운 세기, 그 새로운 세기죠. 세기의 두 번째 10년.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세기의 두 번째 10년. 2020년.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데케이드가 10년이잖아. 그죠? 새로운 1000년이잖아. 2000년. 새로운 시대니까. 새로운 세대니까. 2000년의 두 번째 10년이니까 2020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표현이 참 생경하죠. 2020년은 이미 벌써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 There are, of course 가로 묶을게요. There are
Still, millions of people who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여기서 equate란 단어가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단어는 equation. equation이 뭐예요? 그건 equal, equality. equation. 너희가 맨날 수학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방정식. 그러니까 equate가 뭐냐면 동일시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일시하다. 누구랑? Success with money. 이렇게. 성공과 돈과 명예, 돈과 권력이죠.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긴 해요. 물론 아직 많죠. 생각해봐. 너희 성공하고 싶죠? 어떻게 해요? 그 성공이 뭔데요? 성공이 뭔데요? 1조? 이런 거죠. 오케이? 통장에 1조 정도 있으면 성공하는 거죠. 오케이? 그 정도 해야 성공이죠. 그죠? 눈물이 나네요? 자, 그죠? 이런 거. 자, 봐봐. Who are determined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despite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relationship, and happiness. 슬픈 얘기네요. Who are determined. 마음 먹었어. 마음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니?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treadmill이 뭡니까? 러닝머신. 러닝머신. 우리 그 달리는 거 있잖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제자리 걸음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왜 트레드밀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했는지 이런 거죠. 나는 절대로 이 트레드밀에서 내려오지 않겠어. 죽을 때까지 달릴 거야. Despite the cost. 내가 그 비용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이니? In terms of their well-being, relationship, and happiness. 나의 복지와 안녕과 친구관계, 교우관계 다 필요 없어. 행복 필요 없어. 1조를 위하여. 그 1조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트레드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근데 나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마음 먹은 거죠. 오케이? 따라 Still millions of desperately looking for the next promotion. 프로모션이 뭡니까? 프로모션? 승진. 오케이? 승진. 오케이? 그러니까 돈과 권력. 오케이? 돈과 권력. 오케이? 이렇게 맞춰서 쓰는 거예요. 오케이? 돈, 권력. 승진. 내가 부사장 돼야지. 사장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볼 테야. 이런 거죠. 오케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공한 인생, 영화에서 성공한 인생을 그리면서 보통 어떻게 그려냅니까? 펜트하우스의 맨 위층. 오케이? 건물의 빌딩의 가장 위층, 펜트하우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창밖을 내다보면 꼭 강이 보여야 되죠. 강 좀 이렇게 내려다 보여야 되고. 그죠? 통유리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바닥에 대리석 좀 깔려 있고요. 그죠? 음식은 내가 해 먹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요. 그죠? 청소 따위는 누군가가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려지죠. 그죠? 그런 거잖아. 승진이요. 운전 내가 합니까? 왜 운전 내가 해요? 얘가 해야죠. 그죠? 이런 거잖아. 말잖아. 내가 이런 말 하잖아요. 상규 나중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내가 운전할게. 근데 운전하면 되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The next $1 million payday that they believe. 잠깐만. 여기 잘 봐. 이 문장 잘 봐봐. 다음번 승진을 미친 듯이 갈구합니다. 그리고 the next $1 million payday. $1 million 수백만 달러. 어우씨, 돈 많이 버네. 수백만 달러짜리 월급날. payday. 월급날이죠. 근데 that 잘 봐. that they believe will satisfy. 그럼 동사가 2개 연속 나왔죠. 그럼 접사가 몇 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접사가 2개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아하. 아까도 나왔었죠. 관계 대명사가 나온 상태에서 개인의 의견. 관계 대명사가 나온 상태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 이런 것이 나오면 뭐다? 삽입.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믿기에 will satisfy their longing. 그들의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채워줄 수백만 달러짜리 월급날, 다음 승진 이런 거, 그런 날들을 기다립니다. 미친 듯이요. To feel 뭐 하기 위해서?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or silence thei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오케이? 이렇게 묶어야겠죠.
여기서 silence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silenc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쓴 거예요. 침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입 닥쳐라고 하는 거죠.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돈도 이만큼 벌고 성공했어. 대신에 내가 희생한 나의 안녕과 관계와 행복, 내가 치른 그 가격, 그 대가들은 dissatisfaction, 그 대가들은 닥쳐. 오케이? 이건 괜찮잖아. 성공했잖아. 승진했잖아.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불만족스러움, 오케이?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닥쳐. 괜찮아. 오케이? 내가 친구 없어? 괜찮아. 어차피 없었어. 이런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됐죠? 뒤에 갈게요. but 그러나 잠깐만. 이걸 전체의 흐름에서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but 그러나 both in the West and emerging economy, 서양에서, 오케이?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in emerging economy니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경제 사회에서 there are more people every day who recognize that these are all dead end. 여기까지요. 동사가 지금 3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who, 그리고 여기 that.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글 전체의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잘 생각해봐.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recognize,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뭘 알았냐면 these, 잠깐만, 이 these는 뭘 말합니까? 이 these라고 하는 것이 next promotion, 그렇지, 수백만 달러짜리 월급, 오케이? 이런 것들이 다 all dead end, 다 죽어버린 목표다, 부질없다, 이거죠. 이건 다 부질없다, 이런 거죠.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그들은 깨져버리고 망가져버린 꿈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because as Gertrude Stein once said of Auckland, 이 사람이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우리가 해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에서는 해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중간에 삽입된 겁니다. 여기서 as는 뭐뭐처럼이죠. 오케이?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죠. There is no there there. 그곳에 그런 곳은 없어요. 오케이? 그곳에 그런 곳은 없어요. 잠깐 봐봐. 여기 there is는 그냥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There is no there there. 그곳에는 그런 곳이 없다. 이 그곳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곳. 당신이 도달한 그곳이요. 오케이? 당신이 도달한 그곳에는 당신이 꿈꾸던 그곳은 없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나오는 대열이라고 하는 건 도달한 그곳입니다. 결국에 도달한 그곳, 승진해서 저 높은 마천루의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에 도달한 그곳에는 당신이 꿈꾸던 그러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돈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부질없다, 이 말이 되는 거죠. 부질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굳이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됐죠? 오케이? 요것은 근데 생각보다 요 의미를 잘 못 찾았었거든요. 실제로 너희 선배들 문제 푼 거 보면 잘 못 찾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Technolog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doubtful advantage. 아니, 이게 기술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가볼게. We must balance too much information versus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simple. 우리는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 versus 이 vs가 versus예요. 뭐뭐 대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using only the right information and keep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simple. 이 두 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오케이? 잠깐 이걸 써놓을게요. 오늘 too much information.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거. 오케이?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라는 것과 그 대척점에 맞은편에 only right. 딱 올바른 정보만. 양적 차이는 많이 나겠죠. 모든 정보, 지나치게 많은 정보와 딱 올바른 정보, 딱 써먹을 수 있는 그 정보만. 정보량의 차이가 되게 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keep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simple. 의사결정은 간결한 의사결정 과정이야.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요 사이에서의 균형을 잘 맞추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균형을. 뒤에 The internet,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has made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on any issue that we think we have to consider all of it in order to make a decision.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사가 몇 개? 2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근데 잠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어떤 거 하기로 했냐면 글을 읽다가 영어 지문을 읽다가 so 못 찾아라. that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오케이? So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오케이? So that. 그러니까 인터넷은요, 정보가 so much free information available on any issue. 그 어떠한 문제이건 간에, 그 어떠한 문제에서건 이용 가능한 공짜 정보가 정말 그냥 많아요. 그냥 정말 많아요. 오케이? 우리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보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 요즘엔 또 정보에 대한 검색을 어떻게 합니까? 나 뭐 알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겐 유튜브가 있죠. 유튜브 검색하는 그죠? 그런 거 같았어요? 봐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어느 쪽이겠어? 이쪽이겠죠. 뭐 해라? 사용할 것만 사용해라. 사용할 것만 사용해라. 또 하나 어떤 거?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하게 해라. 이건 거죠. 왜? 너무 많아서 망했거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짧게 하라는 거죠. 보세요. 명심해. that in the land of the blind,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okay? 눈먼 자들의 그 도시에서 one-eyed person, 잠깐만, one-eyed person,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one-eyed person, only the right information. 오케이? 비록 내가 한쪽 눈은 가렸을지언정 올바른 것만 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것만 쓰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one-eyed person 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one-eyed person. 한쪽 눈만 가진 사람이에요. Okay? Can accomplish the seemingly impossible. 참 재밌죠? 동사가 지금 2개, 접속사는요? 여기, 네. 자, 당신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뭘 명심하셔야 되는 거냐면 In the land of the blind, 눈먼 자들의 땅에서. 다 눈이 멀었어요. 왜요?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 바보들, 눈 못 뜨고 있는 그 바보들 사이에서 한쪽만 살짝 뜬 거예요. 오케이? 상대로 나 같은 애들 유리하겠죠. 빛이 안 들어와 잘. 상대적으로 이 눈 작은 애들, 눈 하나 작은 게 아니에요. 미안. 눈이 하나만 있는 애들. 오케이? 정우야, 네가 웃으면 안 되지. 자, 이런 거죠. 눈이 하나만 달려 있는. 오케이? 눈이 하나만 달려 있는 그런 사람이 seemingly impossible. 딱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세요. 그러니 아주 작은 정보라도 올바른 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Too much information을 다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The one-eyed person understands the power of keeping any analysis simple. simple. And will be the decision maker when he uses his one eye intuition.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선 2개 필요하겠죠? 제일 먼저 어디? 여기 and. 그리고 when. 이렇게 묶으시면 되죠. 됐습니까? 가볼게요. 한쪽 눈만 가진 그 사람은 이해합니다. 뭘요? Keeping any analysis. 그 어떠한 분석을 단순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의 힘.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 의사결정 과정의 단순함이라는 것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will be the decision maker. 아주 훌륭한 의사결정자가 되겠죠. 언제? He uses his one eye of intuition. 그 직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눈을 사용했을 때 놀라운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오케이? 글은 되게 비유적이에요. 글이 굉장히 비유적으로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나 너희가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것은 요거 one-eyed person 있잖아요. 이 one-eyed person. 이것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You can be perfect. 당신이 완벽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당신이 완벽이라는 거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the way you think about it. 여기 how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the way랑 how랑 동시에 쓸 수 없었어요.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it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it은 perfect. 완벽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perfection. 완벽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is possible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 오케이? 잠깐만 재밌는 표현이네요. 여기에 delete and insert 이렇게요. 그렇죠? 동사가 지금 3개. 접속사는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 완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주장입니다. 필자의 주장은 완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라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완료다. 이렇게요. 생각해봐. Imagine a basketball. 나오자마자 예시. 예시. 농구 선수 나오자마자 예시. 예를 들어서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ing the rim. 동사 지금 하나네요. 자, 생각해봐. 어떤 농구 선수가 있는데 taking a 15-foot shot. 15피트짜리 슛을 날렸어. And 그리고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ing the rim. clean shot 이거죠. clean shot. 오케이? 들어갔어. clean shot. 오케이. Someone is likely to claim. 옆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죠. 완벽해 라고. 완벽한 샷이야. That was a perfect shot. 이렇게. 완벽한 샷이야. 이렇게 말하죠. And it was perfect. 맞아요. 완벽하죠. 클린 샷이니까. 오케이? 림에 닿지도 않고 쭉 들어갔으니까 완벽한 샷이에요. The scoreboard reflect an increase of 2 point. 근데 그냥 2점이에요. 오케이? 2점. 오케이? 완벽한 샷이야. 20점짜리.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완벽하지만 그냥 2점. 오케이? 2점. Now,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봐. That the same player. 똑같은 선수가 a few minutes later. 몇 분 있다가 taking another 15-foot shot. 또 다른 샷을 날렸어요. 또 다른 샷을 날렸다. But 그러나 this time the ball hit one side of the rim. 이번에 클린 샷이 아니라 통 맞고 들어간 거죠. 림에 톡 맞고 들어갔어요. 톡 맞고 치더니 rolls around the stand, rolls around 이렇게 돌더니 stand still for half a second. 잠깐 멈추죠. 오케이? 잠깐 멈춰 섰다가 and it finally falls through the net. 이렇게요. 오케이? 이제 심장 터지죠. 그죠? 농구 좀 좋아하는 사람들 알잖아. 이 마음.
퉁 튕겨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잠깐 멈추어서 있다가 그리고 득점. 이거죠. 자, 근데 몇 점? 2점. 오케이? Announcer might comment on what an ugly shot.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뽀록.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플루크 이런 거죠. 뽀록 샷 이렇게 말하죠. 오케이? 운 좋았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That was. And she would be right. 오케이? 잠깐 동사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왔죠? 세 개 나왔죠? 접속사. What an ugly shot that was. 잠깐만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감탄문이죠? 감탄문입니다. What an ugly shot that was. 이렇게 감탄문의 어선 그대로 따르고 있죠. 와 정말 운 좋은 샷이네요. And she was right. 맞아요. 그 여자의 말이 맞죠. 그 아나운서의 말이 맞죠. 운 좋게 들어갔잖아요. But 그러나 basketball game are not won on such criteria as pretty or ugly. 농구 경기라고 하는 게 클린샷 5개, 어글리샷 3개 이런 겁니까? 아니 뽀록으로 10개 들어가고 멋지게 1개 들어갔어. 그럼 멋진 게 이깁니까? 아니죠. 오케이? 뭐야? 그런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In this instance, 이 예시에서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and the scoreboard increased by 2 points. 아이 어떻게 들어가건 2점이야. 오케이? 생각해봐. 미친 듯이 확 점프해가지고 막 휘돌려 해가지고 윈드밀 덩크슛 빡 2점. 커리 툭 3점 이거잖아요. 오케이? 맞잖아요. 커리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와가지고 훅 3점 이런 거잖아. 이쪽 패스 박 덩크슛 빡 했는데 와 슉 3점 1점 리드 이거 아니야. 오케이? 2점밖에 안 돼요. In that sense 그러한 면에서 보면 the second shot 두 번째 샷은요 was as perfect as first. 첫 번째 것만큼이나 그렇게 완벽한 샷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요? 그거 완료된 거잖아요. 림을 통과한다라는 그 완료가 됐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완벽이 아니라 보다 그 과업의 수행. 어떠한 과업의 수행이죠. 맞습니까? 과제를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맞춰라가 아니죠. 풀려고 노력해라. 오케이? 다 완벽하게 풀지 않더라도 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알겠니? 아이야. 그 가려지기엔 너무 비대해요. 실패. 안 돼.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오케이? 본인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